네, 안녕하세요. 구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기아공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아공차는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그전 시간에는 끼워 맞춘 공차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든 우리가 조립해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뚫었을 때 드릴을 이용해서 뚫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를 정확한 값만큼 나오게 만들어 줬었잖아요. 뭐 10이면 뭐 10에서 플러스 뭐 0.1 아니면 뭐 마이너스 0.1 해갖고 정확하게 크기는 나왔으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뚫다 보니까 이쪽 뚫은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면 좋겠으나 요 뚫은 부분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기아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아공차 모양 같은 거는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준을 줘도 되는 것도 있고 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양 공차, 뭐 자세 공차, 위치 공차 쭉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필기에서 한번 나오기 때문에 필기에서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러가지 공차들 중에서 저희가 시험에서 많이 쓰는 거는 여기 보면 원통도, 그 다음에 원주 흔들림, 그 다음에 평행도, 직각도, 그 다음에 동심도 요렇게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실무에서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똑바르고 반듯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두 막 위치 공차라든지 뭐 자세 공차라든지 모양 공차 다양하게 나올 거지만 저희가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우리가 대강 봤을 때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뽑아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아공차 모양은 많이 줄 수 있으나 우리가 거기서 제일 편한 걸로 찾아갖고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아공차를 넣을 때는 편한 부분 찾아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쉽게 그 다음에 편하게 쓰는 것만 해서 우리가 평행도, 직각도, 그 다음에 동심, 그 다음에 흔들림들, 그 다음에 원통도 요렇게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아공차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니면 조립이 됐거나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가 조립이 되기 때문에 반듯하게 일자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번에 뭐 의자를 샀는데 의자가 우리가 나사 볼트 끼우는 구멍들이 있을 거 아니었죠? 근데 이 끼우는 구멍들이 우리가 아다리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다리가 크기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삐뚤삐뚤하면 어떻게 돼요? 볼트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들어가면 잘 안 들어가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싼 의자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안고 있는 의자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교하게 우리가 위치에 맞게 수직에 맞게 평행에 맞게 우리가 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넣어줄 건데 우리가 조립되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합체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접촉되는 부분 그런데 많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찾아갖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요거 본체에 찾아줄 건데 본체는 한 크게 한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크기가 너무 작고 몇 개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다면 뭐 꾸역꾸역 찾아갖고 모양 공차라든지 위치 공차라든지 그런 거 다 줄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냥 크게 그렇게까지는 주지 않을게요. 굳이 뭐 들어갈 때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거를 기준을 잡아갖고 우리가 그 기준을 기준으로 우리가 뭐 수직할지 평행할지 이런 것들 넣어줄 건데 우리가 기준 같은 거는 우리가 무조건 이쪽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밑에 바닥 부분을 기준으로 많이 잡아요. 이 바닥을 기준으로 많이 잡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아공차도 어찌 보면 측정하면서 얘 같은 거는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때 내가 요거를 이런데 이렇게 기준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측정을 이렇게 세워놓고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측정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바닥에 정교하게 딱 달라붙게 이렇게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놓은 후에 우리가 이 면의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들을 뽑아주는 게 훨씬 깔끔하고 훨씬 측정도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기준으로 많이 잡는 거야. 무조건 근데 바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시고 일단 바닥을 많이 잡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기준의 바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일이 찾아줄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 어떻게 돼요? 이쪽에 보게 되면 축이 들어가고 합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축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갈 건데 우리가 지금 그린 이 부분이 지금은 저는 이렇게 정교하게 잘 나왔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내가 만들다 보니까 살짝 삐뚤삐뚤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축이
요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이 축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겠죠. 왜? 삐뚤삐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하공차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하공차 잡을 건데 어찌 보면 인벤터 3D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지금 기준을 제가 이쪽 면을 잡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바닥면, 요 바닥면을 기준 잡기 위해서 저는 기준 데이터만 하나 뽑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준 데이터 뽑는 거는 그냥 폴리선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닥 이 면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 면 기준으로 우리가 폴리선을 만들어 줄 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찍어주고 내가 원하는 치 요거 요런데 찝어주시 마시고 웬만하면 제일 큰 치수 있잖아요, 맞죠? 제일 큰 치수에서 뽑아주시는 게 조금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서 뽑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폭으로 들어갈게요. 폭 W 우리가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폭 어쩌면 이렇게 역화살표가 하나 나와야지 우리가 기준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화살표를 하나 뽑아줬는데 이 역화살표도 우리가 조금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째 보면 직각 삼각형이겠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랑 우리가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직각이 있는데 요거 차이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 직각 같은 거 우리가 KS나 그 다음에 교육본 거, 그 다음에 JIS 뭐 요런 거든지 아니면 요거는 ISO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모양이 조금씩 기준 잡는 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요런 것까지는 크게 신경 써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크기 2짜리를 만들고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모양까지 크게 신경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만들 건데 처음에 폭은 얼마? 역삼각형이니까 여기서까지 크기를 2만큼 넣을 거고 여기서 2까지 길이 값을 2만큼 넣고 그냥 직각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폭 얼마? 2만큼. 그 다음 길이는 2만큼, 처음에 끝 지점 우리가 역화살표니까 여기는 2였고 여기는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0만큼 그 다음에 길이는 2만큼 직교를 키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데이터만 넣어줄게요. 그래서 크기는 뭐 2 엔터 0 엔터 2 이렇게 갖고 2 0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뽑아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해치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데이터를 뽑아줄 건데 데이터는 우리가 주석에 보게 되면 치수에 여기 공차라고 있어요. 단축키는 TOL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L 들어가셔갖고 하게 되면 일단 기준을 잡아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준 저는 잡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잡으실 때 대문자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대문자. 그래서 기준 A, B, C, D 요거는 뭐 순서 상관없어요. 뭐 A를 해도 되고 아니 Q를 해도 되고 요거는 저는 그냥 A, B, C, D 순서대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거는 최대한 중간에 이쁘장하게 잡아주셔야지 모양이 이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어디? 이 바닥면을 지금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촉되거나 아까 말했던 이런 축이 들어간 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반듯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기준 잡았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듯하게 나겠죠.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조립 때는 이 부분이 요렇게 반듯하게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수직 어쩌면 직각이겠죠. 얘가 우리가 살짝 삐뚤삐뚤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90도가 아니고 뭐 89도 이렇게 되면 삐뚤삐뚤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무조건 90도만큼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떤 거 직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모양 같은 건 제가 카페에 다 올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나 그다음 우리가 IT 공차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건 제가 카페에 다 올려 드렸으니까 이거 보실 분은 거기서 보시면서 조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주소는 제 메인 페이지에 오시면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설명란의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오셔갖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우리는 직각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반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까지 우리가 직각도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어쩌면 이 원통이 이렇게 직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직각 얼마만큼 하는지 그 치수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달라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당연히 이 오차 범위는 커지고 당연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당연히 오차 범위가 작아지겠죠. 왜? 크기에 따라서 뭐 당연히 크기가 크면 오차 범위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고 찾아가 있는데 요거는 원통이 57만큼 높이가 수직해야 되니까 57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찾아보냐면 우리가 이제 규격집 열었을 때 IT 공차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IT 공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요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IT 공차 등급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것도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어제도 그때 그전 시간에도 설명해드렸던, 여기서 우리가 찾아오고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거기에 맞게끔 찾아 쓰기가 솔직히 하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험에서는 IT 공차는 그냥 5급으로 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요까지 수직해야 되는데, 이거 원통이잖아요, 맞죠? 원통이 얼마만큼? 57만큼 가야 되네요. 그래서 57은 어디?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5급짜리로 보일 거니까 여기 쭉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13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단 13mm가 아니고 단위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크로미터로 돼 있잖아요, 맞죠? 어째 보면 1000분의 1mm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우리가 변경하게 되면 0.01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13만큼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선을 이용해서 뽑아줄 건데, 일단 처음에 지시선을 뽑게 되면 요렇게 뾰족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 하살촉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살촉 크기를 조금 변경해 줄 건데, 이 하살촉 크기는 어떻게 변경하냐면, 홈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석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문자를 넣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하살촉 크기만 조금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선 형식에서 하살촉 크기를 0.18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 쓰는 이런 사이즈는 1.8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크기를 1.8로 변경해 줄게요.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하살표 크기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쁘게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 저는 이 원통을 이렇게 얼마만큼? 13만큼 봤으니까 0.013만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아까 보니까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모양 자체가 원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 지름 표시를 넣어줘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지름 표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걸로 요쪽에 수직하게, 그 다음에 데이터 누구로? A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우리가 이쪽에 0.013만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0.013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요걸 눌러갖고 지름 표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쪽에 뽑아 놓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저는 조금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다시 옮겨 줄게요. 어떻게? 이 원통이 우리가 바닥, 이 A라는 바닥의 기준으로 수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요쪽에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요쪽 부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듯하게 가야겠죠. 왜? 우리가 이쪽 부분이 살짝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 살짝 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랑 닿는 면이 우리가 삐뚤삐뚤하게 닿아버리죠. 한쪽에 살짝 틈새가 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왼쪽이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여기는 반듯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이 되거나 우리가 물체랑 서로 닿는 부분, 그런 부분 반듯하게 닿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요런데 이렇게 평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평행이라면 우리가 바닥의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평행해야 있죠. 얘가 살짝 기우던 소리, 어떻게 요렇게 갔다는 소리인데, 요거는 평행하지가 않다는 소리죠. 우리가 얘랑 평행하면 우리가 삐뚤삐뚤하게 나올 리는 없겠죠. 그래서 바닥의 기준으로 평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떤 치수 보냐? 우리가 이렇게 원통이잖아요, 맞죠? 이 원통이 어떻게 돼요? 이 원통이 바닥을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원통 가는 이 평행 길이가 30이네요. 그래서 30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0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하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30 이쪽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0.00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우리가 31이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떤 걸 중점 보냐면, 시험 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채점 하실 때 중점 보는 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 수직, 평행이 들어갔나, 이런 걸 중점 보는 거예요. 요거 자로 재신 분은 뭐 31이 나왔다면 0.01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요것도 똑같이 오차가 요런 건 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찾다가 내가 어떤 크기를 보고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0.009로 다 넣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웬만하면 당연히 봐주는 게 좋겠죠. 0.009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0.009로 줘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0.009, 어떤 거? 이 면이 어떤 거 있어요? 치수선 올리게 되면 요쪽 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치수선 위에 우선적으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평행으로 30짜리 본 다음에 0.009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선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는데, 요거 뽑으실 때 보면 위치, 방향, 지금 저는 이렇게 돌렸을 때 왼쪽 하고 싶어.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제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있으면 안 이쁘니까 조금 잡아 당겨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들어갔다면 평행이니까 평행 공차 주고 데이터 누구로? A로. 그 다음에 아까 본 거 0.009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요거 정교하게 맞춰줘야 되는 저는 그냥 대강 찍고 말게요. 안 그러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거 이렇게 줄 수 있고, 뭐 더 찾는다면 더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편하고 최대한 간단한데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죠. 제가 말했듯이 시험에서 뭐 한 5개, 6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5개, 6개 다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다 찾는다 해서 뭐 크게 점수가 더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찾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거 벨트로 넘어갈 건데, 이 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을 어디 많이 잡냐면 요런 큰 원통의 기준을 많이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원의 기준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폴리에선 들어간 다음에 폭 얼마? 2만큼 해서 뽑아주시고 요렇게 하나 잡도록 할게요. 요 기준 잡는 건 무조건 아니에요. 뭐 다르게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요런 데 많이 잡아요. 왜? 우리가 기준이 반듯반듯하고 기준이 똑바라야지 모든 치수가 다 정교하게 잘 나와요. 왜? 이 기준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40 들어가는데 보면 N치수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보게 되면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정교하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 정교하게 나온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 기준이 똑바라야지 모든 게 다 똑바로 될 거니까. 요게 우리가 삐뚤삐뚤하고 내가 이런 56을 잡았어. 그럼 56이 삐뚤어졌으면 나머지 것도 다 삐뚤삐뚤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교하게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준이 똑바른 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40에 아니면 52에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툴 치신 다음에 기준을 저는 요번에 Q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A, B, CD 순서대로 안 가도 크게 지장 없어요. 그래서 Q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벨트나 그 다음에 기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거저먹기예요. 그래서 요런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137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137회짜리 뭐 찾아갖고 들어갈 건데, 요거는 우리가 원주 흔들림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측정 방법은 따로따로 이제 필기를 하셔야 하는데, 요 간단하게 뭐 설명드린다면 요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 축을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막 돌아가면서 면이 이렇게 꼬불꼬불 하거나 뭐 이런 게 다 잡힐 거고, 맞죠? 우리 다이얼 게이지 이런 걸 이용해서 요거를 왼쪽 오른쪽 옮기면서 요거 돌아가면서 요렇게 쭉 측정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 면이 이렇게 꾸불꾸불하지 않냐 이런 걸 다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반듯하게 원통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벨트라든지 기어, 그 다음에 축에 요 흔들림들이 거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137짜리 보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보게 되면 18만큼 들어갔네요. 그럼 0.018만큼. 여기도 이렇게 뽑아주시고 여기 어떤 걸로 0.018짜리로 0.018 Q를 기준으로 어떤 걸로 흔들림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공차를 넣으실 때 앞에 지름값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름값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같은 거는 어차피 흔들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깜빡하시고 지름 넣으신 분인데 지름 넣게 되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하공차의 그 다음에 흔들림은 지름 표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지름 표시를 꺼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제가 거저먹기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반듯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생긴 애들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 측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37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137이었고 137을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 크기가 47하고 우리가 47을 보는 게 아니고 요건 어차피 이 큰 원은 기준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137짜리로 보게 되는 거야. 어차피 요거랑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붙 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거저먹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요렇게 복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크기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더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걸 줄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여기에도 우리가 베어링이 들어가죠. 그래서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평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차다고 줄 수 있다면 여기도 베어링이 닿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도 넣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찾아주면 된다고. 굳이 이런 거 하나하나 막 원통까지 잡아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2개에서 3개 정도 넣어줬는데 이런 거 일일이 다 넣다 보면 우리가 2, 3에는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편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간단한 것들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원래 같았으면 제가 실무에 썼다면 어떤 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최대한 편하고 간단한 것만 조금 뽑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도 원래 평행을 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여기서 이까지 50이 들어간 데랑 우리가 뭐 40 들어간 기준 요쪽에 평행해요. 평행한데 우리가 이 중심이랑 그 다음에 이 중심이랑 서로 만약에 달라요. 얘의 중심은 여기 있고 얘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 축이 이렇게 일자로 쭉 들어가는 같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건 중심이 다르면 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평행하면 뭐겠어요? 얘랑 평행하면 뭐예요? 우리가 합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동심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저는 평행도 줄 수 있겠지만 동심을 주도록 할게요. 2개 다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쉽게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최대한 쉽고 그 다음 편한 걸로만 찾아갖고 쭉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어떤 걸로 기준 Q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어떤 거 동심 크기 얼마예요? 52네요. 맞죠? 그래서 52짜리를 봐주시면 되겠죠. 한 13 정도 들어갔겠네요. 그럼 얼마? 13 정도 0.013만큼 요것도 뭐 지름 표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축도 우리가 똑같아요. 기준 잡아줄 건데 저는 기준을 이렇게 하나 뽑아주도록 할게요. 얼마? 2랑 0이랑 2. 요 축 같은 거 우리가 중심을 고정시켜 놓고 이 축은 이렇게 있으면 중심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돌리면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흔들림으로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심을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기준으로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번에는 한 Z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Z로 잡아주시고 이것도 딱 중간 맞춰주셔야겠죠? 요것도 반대편에 요렇게까지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귀찮아갖고 한쪽만 하기도 하는데 원래 양쪽 다 들어간 게 맞고 한쪽만 줘도 크게 점수 한쪽만 들어가도 어차피 표현이 다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시험에서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으니까 두 쪽 다 주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는 두 쪽 다 주는 게 맞으니까. 근데 저는 뭐 자리가 없다 보면 한쪽만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원래 축 같은 건 다 반듯하고 다 곱게 이쁘게 나오던 게 맞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 어디겠어요? 조립되거나 합체되는 부분 어디? 여기 베어링 합체되는 부분 여기 베어링 합체되는 부분 뭐 이런데 수직까지 줄 필요는 없고요. 맞죠? 한 2개에서 3개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런데 우리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 들어간다면 17에 하나 그 다음에 25에 하나를 넣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요렇게 여기 어떤 걸로 우리가 흔들림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7짜리 우리가 찾아갖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7짜리에 찾아서 보게 된다면 여기 들어갔네요. 한 8 정도 Z를 기준으로 흔들림 8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흔들림은 지름 표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해주고 이것도 저는 안 뽑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뽑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복사를 조금 해놓고 여기에 붙여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좀 안 이쁘니까 뭐 반대편에 뭐 던지셔도 되고 중간에 일단 좀 놔둘게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당길까요? 이렇게 겹치니까. 아니면 반대로 뽑았던 게 조금 나았겠네요. 맞죠? 요거는 얼마? 25니까 우리가 0.009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하공차는 어떻게 수정하냐면 우리가 기하공차 수정하는 방법은 단축키 ED를 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ED
치시고 원하는 객체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하공차 같은 건 우리가 2개에서 한 3개 정도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을 대문자로 잡아주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요 공차 모양이라든지 이런 쓰임새 같은 건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T 공차는 5구로 봐주신 다음에 쭉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름 표시 넣어줄 거는 뭐 원통 같은 거 이런 거 지름이니까 지름 표시 넣어주고, 우리가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거 기하공차에서 흔들림 이런 거는 지름 표시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지름 표시를 안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고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끝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정리하실 때 최대한 이쁘장하게 그다음에 배치를 이쁘게 해주신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공차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무대뽀로 외우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조립되는 부분이라든지 접촉하는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수직하게 아니면 평행하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라, 그래서 제대로 조립이 될 수 있게끔, 어찌 보면 그냥 아다리를 제대로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하공차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듬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